섬 한가운데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땅 위에 길이 1200m의 활주로 하나가 놓여 있다. 이 숫자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항공 전문가들은 동시에 같은 판단을 내린다. 대형 여객기는 물론이고 중형 항공기조차 정상적인 상업 운항을 하기에는 턱없이 짧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제공항은 최소 2500m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기상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긴 활주로를 요구한다. 그런데 바로 이 1200m 활주로를 가진 섬공항 하나가 지금 전 세계 항공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 공항은 기존 항공 상식 자체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은 보수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는 데에도 수십 년의 검증이 필요하고 활주로, 길이와 배치, 접근 각도, 이착륙 절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특히 활주로 길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안전의 기준선으로 여겨져 왔다. 사고의 대부분이 이착륙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항공업계가 그것도 유럽과 북미의 대형 항공사들과 항공당국, 공항 설계 전문가들이 동시에 한국의 한섬 공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지리적 한계였다. 이 섬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지를 확보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육지를 깎아 활주로를 늘리는 방식도 바다를 메워 확장하는 방식도 모두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혔다. 그 결과 탄생한 결론이 바로 1200m라는 숫자였다. 이는 타협의 결과이자 동시에 도전의 시작이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 단계에서 공항 건설 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순히 짧은 활주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공항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했다. 활주로 길이를 늘릴 수 없다면 이착륙 방식과 운항체계, 기상 대응 시스템, 항공기 선택 기준까지 모두 새롭게 설계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항공 운용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이 점에서 세계 항공업계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짧은 활주로는 곧 위험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 공항은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한다. 지형, 풍향, 기상 패턴을 장기간 분석한 뒤 특정 조건에서만 운항이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다시 말해 모든 항공기를 받아들이는 공항이 아니라 이 공항에 최적화된 운항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대량 수용 중심 공항 개념과 완전히 다른 발상이다. 이러한 접근은 항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던진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공항에 맞춰 항공기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이 섬 공항은 항공기 선택부터 운항 계획까지 공항이 기준이 된다. 이는 특정 노선, 특정 기체에 최적화된 운용 모델을 가능하게 하며 장거리 대형 허브 공항이 아닌 지역 공항의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항공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기상 대응 능력이다. 이 섬은 안개와 강풍, 급변하는 날씨로 악명이 높다. 기존 기준으로는 공항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평가되던 지역이다. 하지만 한국은 기상 관측과 예측 시스템을 공항 설계의 핵심 요소로 끌어올렸다. 활주로보다 먼저 고려된 것이 바람의 흐름과 착륙 접근 각도였고 이를 기반으로 운항 허용 기준이 정밀하게 설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항공 안전 철학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1200m 활주로는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무시되던 숫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상징으로 바뀌었다. 과연 공항은 얼마나 커야 하는가? 모든 공항이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지역과 환경에 맞춘 맞춤형 공항은 가능한가? 이 질문들은 이미 유럽의 섬지역, 동남아의 도서국가, 북극권 소형공항 프로젝트 담당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금 이 섬공항은 아직 완성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계 항공업계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프로젝트가 가진 의미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긴 활주로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고민을 선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전 세계 항공업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다. 1200m라는 활주로, 길이가 왜 항공업계에서 문제의 중심이 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여객기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지상에서 공중으로 전환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모든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물이다. 이륙 시에는 충분한 가속거리와 상승 여유가 필요하고 착륙 시에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제동 구간이 필수적이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공항들은 활주로 길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일반적인 중형 여객기를 기준으로 할 때 해수면 기준의 이상적인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상업 운항을 위해서는
최소 2000m 이상의 활주로가 요구된다. 여기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변하거나 기온이 높아지면 필요한 거리는 급격히 늘어난다.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이는 곧 항공기의 양력을 감소시킨다. 같은 무게의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더 긴 거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물리법칙 앞에서 1200m라는 수치는 사실상 한계선 아래에 놓인 숫자로 평가되어 왔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항공업계가 1200m 활주로를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긴 활주로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구간을 제공한다. 반면 짧은 활주로에서는 작은 판단 착오나 기상 변화 하나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국제민간 항공 기준에서는 활주로 길이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왔고, 특히 신규 공항 건설 시에는 최소 기준보다 훨씬 긴 활주로를 확보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다. 더 큰 문제는 착륙 단계에서 발생한다. 착륙은 이륙보다 더 위험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항공기는 이미 연료를 소모해 무게가 줄어들었지만 접근 각도와 속도, 바람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착륙 지점이 크게 달라진다. 긴 활주로에서는 다소 늦게 내려와도 다시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1200m 활주로에서는 그런 여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짧은 활주로를 가진 공항을 노선 후보에서 아예 제외해왔다. 여기에 섬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섬 지역은 바람의 변화가 빠르고 지형 효과로 인해 난기류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활주로 접근 경로가 바다 위에 형성될 경우 해수면과 육지의 온도 차로 인해 기류가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종사의 숙련도뿐만 아니라 공항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유도 시스템의 정밀도가 생존을 좌우한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1200m 활주로를 가진 섬 공항은 기존 기준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그래서 세계 항공업계는 처음 이 계획이 공개되었을 때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행정적 무모함으로 받아들였다. 공항을 지어놓고도 실제 운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공항은 완성되었지만 안전 문제로 인해 정기 노선이 개설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지며 해당 공항은 상징적인 실패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접근은 이 지점에서 기존 논리와 갈라졌다. 한국은 이 활주로를 모든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운항이 가능한 제한적 공항으로 정의했다. 이는 활주로 길이를 늘리지 않고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 세계 항공업계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1.1200m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위험의 크기는 어떤 운항 철학과 기술적 대응을 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바로 그 위험을 계산 가능한 변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짧은 활주로는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공항 모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세계 항공업계는 이제 이 작은 섬 공항을 단순한 예외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실험실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과감하게 바꾼 것은 공항을 설계하는 순서였다. 일반적인 공항 건설은 활주로 길이와 폭을 먼저 정하고 그 위에 항공기 운항 계획과 관제 시스템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섬공항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다. 먼저 고려된 것은 어떤 항공기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착륙할 수 있는가였다. 활주로는 그 결과로 도출된 숫자에 불과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운항 조건의 세분화였다. 이 공항은 하루 24시간, 사계절 내내 동일한 기준으로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시정 거리, 파고, 기온과 습도까지 모두가 실시간으로 계산 대상이 된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공항은 즉시 닫힌다. 이는 운영 효율을 희생하는 대신 안전을 절대적인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선언과 같다. 세계 항공업계가 놀란 지점도 바로 여기였다. 또 하나의 핵심은 접근 경로의 설계다. 대부분의 공항은 표준화된 접근 각도를 따른다. 그러나 이 섬공항은 지형과 바람을 고려해 접근 각도를 극도로 제한하고 특정 방향에서만 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조종사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자동 유도 시스템과 관제 지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이는 조종사의 재량을 줄이는 대신 인간의 판단 오류가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구조다. 운항항공기의 선택 기준 역시 기존과 다르다. 이 공항은 모든 기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 중량과 제동 성능, 상승 성능을 충족하는 항공기만이 운항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항공사가 공항에 맞춰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의 조건에 맞는 항공기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제약이지만 동시에 운영 안정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한국은 짧은 활주로라는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한계를 전제로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다.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범용성을 포기했고 대신 예측 가능성을 선택했다. 이는 대형 허브 공항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며 바로 이 점에서 세계 항공업계의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도서지역 공항 담당자들은 이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지역 역시 지형과 환경 문제로 활주로 확장이 어려운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공항 건설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상업 운항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 공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었다. 공항은 반드시 크고 길어야 한다는 상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작은 섬에서 항공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실험이 다음 단계에서 더 큰 논쟁을 불러오게 된다. 이 지점에서 세계 항공업계의 시선은 공항 자체를 넘어 이 모델이 갖는 파급력으로 이동한다. 항공사와 공항 당국, 항공 규제기관들이 동시에 던지기 시작한 질문은 하나였다. 만약 이 방식이 실제 운항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입증한다면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지역들이 새로운 항공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였다. 대형 항공사들은 즉각적인 상업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주목했다. 지금까지 항공 노선은 길고 넓은 활주로를 가진 공항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형 허브 공항에 모든 교통과 수요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반면 이 섬 공항 모델은 소형 공항을 정밀하게 운영함으로써 노선을 분산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를 위험 분산과 운영 탄력성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공기 제조사들 역시 이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짧은 활주로에 최적화된 운항이 현실화될 경우 항공기 설계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공기는 장거리 비행과 대량 수송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제한된 활주로에서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성능이 중요해진다면 제동 성능과 저속 안정성, 정밀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공항 문제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 로드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항공 규제기관들의 반응은 더욱 신중하다. 국제항공규정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섬 공항 사례는 규정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정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바꾸는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든 항공기가 이용할 수 없다는 전제, 모든 조건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선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당국은 이 프로젝트를 예외가 아닌 새로운 참고 사례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운영 데이터다. 항공업계는 이 공항이 실제로 개항한 이후 축적될 방대한 운항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다. 어떤 조건에서 운항이 허용되고 어떤 조건에서 중단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실제 안전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데이터가 이 모델의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이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국제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공항과 지역의 관계다. 이 섬 공항은 대규모 허브를 지향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주민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는 항공 인프라가 단순히 물류와 관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좌우하는 기반 시설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세계 여러 도서 지역과 오지에서 이 모델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섬 공항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항공산업은 반드시 규모의 확장으로만 발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밀한 설계와 제한된 운영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한국의 선택은 후자에 가깝다. 이 선택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항공업계가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무모한 도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 작은 활주로는 글로벌 항공산업의 미래를 시험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제 논의는 기술과 운영을 넘어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 섬 공항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이 어떻게 재정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제한된 환경에서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 자체를 수출 가능한 경쟁력으로 만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항 건설은 자본과 공간의 싸움이었다. 넓은 부지와 긴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이 유리했고, 그렇지 못한 곳은 항공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기 쉬웠다. 그러나 이 섬공항 모델은 전제를 바꾼다.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도, 환경 제약이 극심한 곳에서도 일정 수준의 항공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특히 도서국가와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들에게 전략적 매력으로 다가온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의미는 분명하다. 대형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모든 지역에 같은 방식의 인프라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제한형 공항 모델은 초기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도 필수적인 항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이송, 긴급 물자 수송,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파급력이 크다. 세계 항공업계가 이 모델을 단순한 특수 사례가 아닌 경제적 해법으로 보기 시작한 이유다.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이 공항은 또 다른 해석을 낳는다. 섬 지역은 종종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취약 지점이기도 하다. 제한된 활주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항공 운영 모델은 평시에는 민간공항으로, 비상시에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이는 군사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공항을 단독 시설로 보지 않고 기상 관측, 항공 관제, 운항 규정, 항공기 운용까지 통합된 구조로 설계했다. 이 통합 능력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전 세계 항공업계와 인프라 관계자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이유다. 단순히 설계 도면을 가져가는 것으로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섬공항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조건이 분명할수록 그에 맞춘 정밀한 해법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항이라는 전통적인 인프라를 미래형 시스템으로 재해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것은 이 모델이 갖는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실험이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다. 이 작은 섬의 1200m 활주로는 이제 가능성뿐만 아니라 질문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던지는 질문은 성공과 실패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선다. 이 섬 공항이 완벽하게 운영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항공업계의 사고방식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활주로는 길수록 좋다는 절대 명제가 처음으로 체계적인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의 가장 큰 가치는 복제 가능성이 아니라 전환 가능성에 있다. 모든 지역이 이 섬 공항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각 지역이 가진 제약을 기준으로 공항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는 전 세계 인프라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포기해야 했던 지역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운항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곧 일정의 유연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악천후가 잦은 시기에는 공항이 사실상 고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노선 운영의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모델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 방식으로는 애초에 공항 건설 자체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 섬의 1200m 활주로는 결국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며 대량 수송을 목표로 하지도 않는다. 대신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명확히 정의한다. 이는 항공 인프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형 기술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모든 것을 담으려 하기보다 조건에 맞게 최적화하는 전략이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은 더 많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더 정확하게 설계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작은 섬 하나를 넘어 항공산업 전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항은 반드시 커야 하는가? 아니면 충분히 똑똑하면 작은 규모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1200m 활주로가 더 이상 숫자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제 항공업계가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